제2의 지금 N번방 운영해온 로리대장 태범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무원 선배님이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좀 분위기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워낙에 관심이 많은 재판이었어요. 이게 2번이나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하고 혐의 추가하고 구형 내용도 바꾸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방송 언론 매체도 엄청 많이 왔고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에서도 특히 많이 와서 방청석을 가득 채웠어요. 더 놀라웠던 거는 재판정에 카메라가 들어오는 건 처음 봤는데 이 판사 부장판사 옆에다가 판사가 이제 선고하고 주문을 읽는 내용을 다 담더라고요. 저게 뭔가 저 어느 방송사인가 봤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방송사는 아니고 내부에서 법원 내부에서? 법원에서 이제 법정 언행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모니터요? 모니터하고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중요 판결에다 이렇게 카메라 설치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쩐지 판사님이 얼마나 또박또박 발음을 해주시는지 아주 평소에도 그래요? 그 판사님은 그랬어요. 일단 판결 내용은 검찰이 구형한 것만큼 나왔고 네. 그러니까 로리대장 태범 배모군인데요. 배모군에 대해서는 장기 10년, 단기 5년. 내 징역권과 이제 부가 명령을 내렸고 유모 씨라고 있어요. 네. 21살인데 피고인에게는 법정형보다 1년 낮은 징역 7년이 내려졌습니다. 슬픈 고양이. 네, 슬픈 라는 고양이입니다. 닉네임을 썼던. 근데 우리가 이제 판결 선고 내용은 이제 들어봤는데 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여중생 3명을 협박해서 성착취물 네. 뭐 70여 개 이상을 제작했고 이거를 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유포한 혐의, 그렇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인데 우리 너무 많이 쏟아져요. 뭐 박사방의 조주빈이가 어땠고 그다음에 뭐 갓갓이라는 사람, 켈리, 지금 로리대장 태범 너무 복잡한데 이게 원조격이라고 하면은 N번방이죠. 네. N번방이라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한 사이트를 SNS 방을 만들어서 대화방을 만들어 가지고 모집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번호를 매겨가지고 몇 번 돈을 이제 주고 받으면서 돈 받고 그런 영상을 제작 반포한 게 이제 갓갓인데 네. 갓갓이 뭔가가 냄새가 나는지 갑자기 숨어버렸어요. 그 방을 남겨놓고 남겨놓고 갔을 때 그걸 물려받은 게 켈리예요. 켈리인데 근데 켈리는 박사방 갓갓이 누군지를 몰라요. 서로 일면식도 없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걸린 거죠. 그래서 재판까지 받았어요.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을 받고 항소를 했다가 항소를 포기하고 1년은 확정이 됐는데 그 켈리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추가 기소 혐의를 또 찾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소를 했어요 최근에. 그게 이제 물려받은 게 켈리. 근데 N번방은 살아있는데 요거 N번방이 하는 방식이 요거 쏠쏠하네 해가지고 유사하게 만든 제2의 N번방이 누구? 얼마 전에 이제 재판했던 로리대장 태범입니다. 그 로리대장 태범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명이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같이 재판을 받은 슬픈 고양이는 거기서 모집책을 말하자면 피싱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싱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경찰 그러니까 사칭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빼내서 너희들이 여기에 이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촬영을 해서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도 뭐 보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협박 말하자면 해가지고 얘네들이 찍은 걸 올리면 그걸로 또 협박. 그래서 이제 슬픈 고양이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나온 거예요. 사실 켈리가 오히려 징역 1년밖에 안 받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10년 7배, 10배 가까운 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제 여론재판이라는 그런 비판도 좀 그렇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정별린 변호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검찰이 구형한 중에 한 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추세였던 거죠, 그동안에. 근데 이게 문제는 법의 일관성이라는 게 사실은 유사한 혐의에 대해서 어디는 되게 세게 그때는 그러니까 켈리가 처음에 재판받을 때만 해도 여론에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관심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전 국민적 공분을 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판결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양형 이유를 재판부가 밝힌 것도 보면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 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해 범죄를 막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게 중형의 이유거든요. 되게 여론을 좀 의식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네. 않을까. 네.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시민단체에서. 또 그래서 지금 N번방 사건 이후에 N번방 방지법이 N번방 방법. 네.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좀 내용을 보면 인터넷 사업자에게 그 불법 촬영물을 삭제, 그리고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 이 조치 의무와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긴 건데 요번에 이 적용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게 강력한 법인 것 같아요. 네. 강력한 법이 됐는데 요거 갖고 좀 논란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요번에 문제가 된 건 텔레그램이죠. 그렇죠. 또 해외 이게 사업자. 예, 텔레그램이라는 데가 되게 좀 특이한 곳이에요.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가 이 운영하는지.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에 서버가 있는지 인도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 안 해. 이 텔레그램이라는 회사가 그냥 이거 니네 알아서 써. 그만큼 보안은 최고다. 이렇기 때문에 이 N번방 방지법에 이 텔레그램을 적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뭐 그 K사, 네. 메신저 프로그램 하는. 뭐 N에 여기 하는 이런 데에만 이 접촉이 되지. 이런 오히려 역차별 그렇죠.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이 국내 기업들만 오히려 규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거는 있고. 뭐 국제적인 국제법도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런 그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대화 프로그램들을 규제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텔레그램이라는 국제적인 어떤 기업 형태의 메신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우리가 추가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가야지 역차별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실효성 문제라는 건 국내 메신저를 검열을 할 때도 오픈 채팅방밖에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네네. 개인 그 채팅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픈 채팅방에 과연 누가 과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 더 이런 것들이 더 숨고 더 숨어서 그러니까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기술의 발전을 우리 법과 제도가 참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기술이 훨씬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강원지방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 옛날 우리 참 잘한다 그러지만 그분들도 이게 범죄의 수법들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그걸 수사하는 기관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밝히진 않잖아요. 항상 이건 수사 기법이기 그렇죠. 때문에 안 밝힌다. 대부분 예상컨대 범죄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붙잡은 검거를 한 다음에 네. 딜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켈리도 사실 범죄 이 수법이라는 걸 협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형을 2년하고 선고를 1년 받았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아마 얘네들도 로리대장 태범도 좀 전에 말한 그 슬픈 고양이도 상당히 성실하게 도와줬다고 해요. 들리기에는. 네. 네. 그랬는데 그 분위기는 이 바뀐 분위기가 그런 걸 용납을 안 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